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방사법부터 수업을 했었죠. 우리 자기방사법은 언제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방사선 추적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가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런 자기방사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연구할 때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단백질이 전사가 되고 번역이 된 후에 분비되는 단백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동을 할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예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했었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비교를 했었다. 그래서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다. 핵막이 없고, 그리고 유전물질은 원형 DNA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진핵세포는 선형 DNA였죠. 선형. 이런 선형 이중나선의 선형 DNA였는데 원핵은 원형이다. 그리고 일부 원핵세포에는 플라스미드 안에 있었다. 그리고 리보솜은 작을 것이다. 그리고 얘네도 세포벽이 있다. 근데 진핵세포는 세포벽이 동물세포는 없지만 식물세포와 균류에는 있다. 그리고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셀룰로스, 균류세포의 세포벽은 키틴이 주성분이다. 그리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핵부터 했었죠. 핵은 당연히 유전물질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이중막이다. 그리고 핵막에 핵공이 있다. 그리고 인은 어떠한 정해진 자리가 아니고, 이 rRNA가 합성되는 장소를 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핵의 기능은 우리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 순서대로 단백질이 이제 번역이 되고 이동을 하겠죠. 리보솜은 우리가 단백질과 리보솜 RNA, rRNA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단위체가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참고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다. 이걸 부르는 명칭도 있었다. 명칭은 몰라도 된다. 소포체는 우리가 주로 이제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여기 두 가지 종류로 나눴는데, 이것은 리보솜의 유무에 따라서 나눴다. 리보솜이 붙어 있는 것을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고,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을 매끈면 소포체라고 한다.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의 세 가지 기능, 지질 합성하고, 독성물질 해독하고, 칼슘을 저장한다. 여기까지 다 쉽죠. 그리고 골지체,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의 시스터나가 층층이 쌓여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소포체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단백질을 가공하거나 포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포체는 주로 이제 단백질이 처음으로 합성되는 장소라고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골지체는 이동하면서 단백질에다가 우리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붙여주는 걸 이제 당화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접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지체로부터는 이제 분비되거나 아니면 안에서 쓰거나 또는 세포 막으로 가거나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분비라고 써있죠,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비 경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분비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골지체가 많이 발달해 있다. 이 정도도 쉽게 할 수 있다. 액포는 이제 식물세포에 주로 있어요. 우리는 사실 동물세포에 액포는 없어요. 근데 액포의 기능을 하는 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문에 동물세포는 액포가 없다 라고 하면 맞는 거야. 근데 액포의 기능을 수행한다.
동물세포도 이러면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나 노폐물을 저장하며 세포가 성숙해짐에 따라 발달한다. 리소좀까지 했었어요. 우리가 리소좀은 우리가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다. 가수분해 요소. 이 가수분해 요소는 하나의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등을 분해하는 다양한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뭐 프로테아제, 뭐 라이페이스라고 하죠, 우리. 그리고 핵산 같은 경우에는 뭐 DNA 분해하면 DNA즈, RNA 분해하면 RNA즈, 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하여튼 뭐 탄수화물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뭐 아밀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수분해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굳이 하나하나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우리가 소화 요소잖아. 이 단백질 분해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소화 요소야. 그래서 세포 내에서 소화 작용을 한다. 또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세포 소기관이 노화됐어요. 노화되면 그 세포 소기관을 없애야겠죠. 그 역할도 리소좀이 해준다. 그래서 우리 뭐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었나?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까지 했었죠. 그래서 엽록체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이라고 했어요. 그 이중막인 이유가 이제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 이중막이 된다. 그리고 엽록체는 이렇게 동전 모양 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한다. 원반 모양이라고 하든 뭐 동전이라고 하든 상관없죠. 그리고 틸라코이드 일부는 층층이 쌓여서 이것을 그라나라고 한다. 그라나를 이루고 있다. 틸라코이드와 내막 사이의 공간은 기질로 채워져 있는데 그 기질의 이름을 스트로마라고 한다. 틸라코이드 망에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색소와 ATP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고, 스트로마에는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효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을 뭐 뒤에서 이제 또 배우겠지만 명반응이라고 하고, 명반응, 그리고 뒤에 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이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가지 효소가 있다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암반응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배울 텐데 이걸 왜 미리 얘기하냐면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배울 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엽록체에서 포도당 합성할 때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CO2에서 포도당 단순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로 될 때 이것을 동화라고 했어요. 동화라고 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열이 들어간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사용된다. 라고 했는데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인지적인 이제 갈등이 한번 와야 됩니다.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기능은 뭐 광합성 한다는 거,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트로마에 자체 DNA하고 리보솜이 있다. 미토콘드리아도 자체 DNA와 리보솜이 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요 이중막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요 특징, 자체 DNA와 리보솜이 있다. 요 특징이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을 지지하는 근거들 중에서 두 가지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에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막은 안쪽으로 주름이 잡혀서 크리스타라는 구조를 형성한다. 근데 지금 이거 크리스타 이런 걸 외워야 되나?
네,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는 없더라도 크리스타라고 하면 그치. 그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주름 접혀 있는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하지.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내막이라고 하지 크리스타라고 하진 않습니다. 크리스타는 주름 잡힌 구조를 의미하는 게 크리스타고, 그리고 그냥 그것은 내막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할 때, 선생님도 수없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봤겠죠? 그러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외막과 내막. 근데 주로 기능하는 건 틀라코이드가 기능을 해요. 그죠? 여기 틀라코이드 막에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색소와 ATP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다. 제일 많이 관여하고 광합성에 쓰는 게 이 틀라코이드야, 틀라코이드.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주로 이제 내막이 작용을 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해. 구조는 비슷한데 기능하는 그 효소가 위치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엽록체는 사실 우리가 광합성 할 때 기능하는 효소가 내막 없어도 돼.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내막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의 형태 유지와 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부터 하면 우리가 형태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애가 세포벽이에요. 세포벽. 이 세포벽은 우리가 방금도 했고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원의 세포에 있는 세포벽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했어요. 펩티도글리칸.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세한 구조를 배우지 않아요. 자세한 구조를 배우지 않는데 식물 세포의 이 세포벽은 우리가 좀 친숙하지. 그래서 이건 좀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구조는 세포막 바깥에 1차 세포벽이 있고 일부 성숙한 식물 세포에는 세포막과 1차 세포벽 사이에 2차 세포벽이 있다.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식물 세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딱딱해 보이죠? 이 딱딱한 게 1차 세포벽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그냥 세포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1차 세포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처음 생긴 애니까 1차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성숙된 거야. 성숙되면 좀 더 단단하고 이런 세포벽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식물이 처음에 세포벽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 세트라고 보면 돼. 기본 세트라고 보면 돼서 꼭 필수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지만 2차 세포벽을 갖는 세포와 갖는 식물과 갖지 않는 식물이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2차 세포벽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포벽은 주로 이제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거 있죠. 나무? 목질화되어 있다고 하는 그 나무. 우리가 밖에 있는 나무 보면은 갈색깔. 그게 이제 2차 세포벽이 밀어냈다고 보면 돼요. 밀어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세포벽은 안에서 생겨요. 안에서 합성됩니다. 이게 이제 위치를 알 수 있는 이 개념 같은 거예요. 이걸 그냥 외우면 뭐 외울 수 있지. 근데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면은 1차 세포벽이 밖에 있고 2차 세포벽이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세포막은 제일 안에 있죠. 세포막 바깥으로 새로운 세포벽이 생겨서 기존의 세포벽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차 세포벽이 더 단단해지면 그러면 1차 세포벽은 이제 탈락하거나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1차 세포벽 어린 식물 세포를 포함하며 미안합니다. 목이 안 좋네. 거의 모든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세포벽으로 뭐라고 했죠? 셀룰로스가 주성분이다.
목이 엄청 잠기네. 2차 세포벽, 셀룰로스에 더 추가되어 이제 큐틴, 리그닌, 슈베린 등의 다른 물질이 첨가되어서 1차 세포벽에 비해 훨씬 두껍고 단단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큐틴하고 슈베린은 특히 이제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이제 방수. 생활 방수되는 그 방수야. 여기 이제 방수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세포벽에는 무조건 큐틴, 리그닌, 슈베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나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대부분 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꼭 요게 세트가 아니라서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걸 세트로 그냥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2차 세포벽에 큐틴이 있다. 맞고, 리그닌, 수베린이 있다. 맞고, 수베린이 있다. 맞고, 이렇게 편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두껍고 단단하다. 기능을 보면 세포막보다 두껍고 단단해서 당연히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한다. 이 형태를 유지한다는 의미 안에 당연히 지지한다라는 의미 있어요. 지지. 기계적으로 지지한다. 막 흔들리거나 쏠리거나 막 움직이는 걸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괄호에 써있죠. 물질의 출입은 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려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뭐 통로나 운반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통로나 운반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면 가능성은 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세포벽 자체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또 말 이상하게 하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물질의 출입을 세포벽이 조절하는 건 아니야. 근데 다른 뭐 그 다른 걸 얘기하면 원형질 연락사라는 것에 의해서 결국 조절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줄 때마다 정말 미안합니다. 뭐 내가 밝혀낸 건 아니지만 이런 생물이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죠, 생물은. 뭐 이게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나 유망하다. 유망합니다. 끝도 없어요. 지금 시국 봐. 이 시국에 생명과학이지. 이 시국엔. 우리가 이제 세포 벽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은 세포 골격이 나옵니다. 세포 골격. 세포 골격은 우리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죠. 뭐 사실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나와. 다 나오는데 뭐 좀 이제 깊게 나올 수 있겠죠. 세포 골격, 단백질 섬유가 그물처럼 얽혀있는 구조로 세포 소기관의 위치와 세포의 형태를 결정짓는 뼈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그래야겠네. 네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진액이 있어요. 진액이 있을 때 여기 뭐 소포체도 있고, 아까 우리 봤던 거 뭐 골지체도 있고, 뭐 리보솜이 여기 막 떠다니기도 하고, 여기도 붙어 있고, 막 있겠죠. 뭐 중심체와 중심粒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식물세포면 염록체도 있고 하겠죠. 얘 이렇게 그렸어 우리.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세포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봐왔던 것처럼 이렇게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면 누구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뭐 떠다니고
핵이 굳이 한가운데 있거나 뭐 이 위치를 어떻게 정하지? 골지체가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핵이랑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의문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위치는 정해져 있어. 그 정해져 있는 이유가 이 세포 골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포 골격이 다 틈틈이 다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다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 고정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위치하는 곳에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 더 해요. 그냥 이해 삼아서 얘기를 해주면 여기에 이제 세포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지체로부터 또는 소포체에서 골지체로부터 이동할 때 소낭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세포 골격이 없다면 이 소낭이 골지체로 갈지 아니면 길을 잃어서 헤맬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세포 골격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골지체로 가겠죠. 골지체로 가야 되는 애라면. 그리고 골지체에서도 이제 분비되는 곳이면 분비돼야 되는 물질이면 세포막 쪽으로 이제 가겠죠. 갈 때 세포 골격을 타고 간다. 그래서 세포 골격이 그런 세포의 형태를 정해주고 이런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이런 세포 골격의 종류에는 3가지만 있습니다. 3가지. 이거는 뭐 더 없어요. 딱 3가지야.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가 있다. 사실은 이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라는 이 단어가 낯설 뿐이지 우리는 이미 친숙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세소관은 길고 속이 빈 원통 모양이며 오른쪽에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원통 모양이다.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단백질 섬유 중 가장 굵다. 요게 이제 뭐 문제 내면은 이렇게 내겠죠. 미세소관은 가장 굵다. 뭐 이런 식으로 내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런 게 이제 단위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위체 이름을 꼭 알아야 돼요. 미세소관은 튜뷸린으로 이루어져 있다. 튜뷸린이라는 단백질이 다 이제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미세소관을 보면 요 덩어리 하나씩 있죠. 요 덩어리 하나가 튜뷸린이에요. 튜뷸린 단백질이에요. 튜뷸린 단백질들이 이 뭐 똥같이 뭐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 연결되면 그걸 이제 미세소관이라고 합니다. 이 튜뷸린의 뭐 종류가 또 나뉘어진다 이런 건 이제 대학교 가서 하면 되고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소기관과 소낭의 세포 내 이동에 관여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여기서 소낭이 이동한다. 그게 미세소관에 의해서 길을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숙하다고 했지. 가장 친숙한 미세소관이 여기 밑에 나오는 중심체예요. 중심체 미세소관 안 친숙한데요. 그러면 중심체에서 만들어지는 방추사는 친숙하죠? 방추사는 친숙하지? 이 방추사가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섬유는 여러 가닥의 단백질이 꼬여있는 모양이며 미세소관과 미세섬유의 중간 굵기이다. 그래서 중간섬유라고 했겠죠. 이름은 뭐 잘 지은 편이에요, 이건. 이 중간섬유들은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케라틴이야, 케라틴. 여기 등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중간섬유는 케라틴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뭐, 케라틴, 뭐, 비멘틴, 신경필라멘트, 여러가지, 4개 정도가, 4개?
5개 정도의 이제 군이 있습니다. 군. 우리는 다 알 필요 없고 대표적으로 이제 케라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뭐 우리 머리카락이 이제 주로 이제 케라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머리카락은 중간 섬유다. 중간 섬유. 그래서 케라시스 뭐 이런 샴푸 같은 것도 있죠. 그게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뭐 세포 골격 전체에 뼈대로 작용하며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소기관의 위치를 고정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세포 골격의 가장 중요한 이제 세포 내에서의 기능이 이제 중간 섬유가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세 섬유예요. 이게 이름이 미세소관, 미세 중복되고 또 섬유 중복되고 그래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다 다르죠. 이름이 좀 헷갈리는, 다 묶어놓으면 좀 헷갈려요. 잘 구분을 해서 미세섬유는 액틴이라는, 요것도 이제 단위체가 중요하겠죠. 액틴이라는 구형 단백질이 두 가닥의 나선을 이루면서 꼬여있는 모양으로 액틴 필라멘트라고도 한다. 가장 가늘다. 가장 가늘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에서 수축할 때, 근육에 수축할 때 근육의 구조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액틴이었죠. 액틴. 그때 나온 이 액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능은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동물세포가 우리의 세포질 분열을 배웠었는데 우리가 세포질 분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과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이건 생원이야. 생원입니다. 생원이라서 이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은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과 그냥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때문에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은 중간에 세포판이 생겼다. 세포판. 동물세포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이 이렇게 실로 묶이는 것처럼 뚝 잘린다고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중간에 뚝 끊어준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실이 이 미세섬유입니다. 미세섬유, 액틴 필라멘트. 이제 나오죠. 그리고 백혈구의 위족운동. 그 백혈구가 되게 귀엽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빨간색으로 해야 차이를 좀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와. 뭐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게 튀어나온 다음에 뒤에를 당겨. 그런 식으로 이동해.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요게 이제 발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발 같네. 그래서 족이라고 해, 족. 근데 진짜 발이 아니야. 그냥 발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거짓 위자를 써서 위족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짜발이야, 가짜발. 그 가짜발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는 게 액틴 필라멘트, 미세섬유가 해줍니다. 그리고 근육 수축, 우리 방금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섬유의 특징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굵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간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체가 없어요. 근데 미세소관은 튜뷸린, 미세섬유는 액틴, 단위체 중요하다. 그리고 뭐 기능들은 서로 비교할 만한 건 없죠. 기능을 비교할 만한 건 없는데 OX 이제 우리 기억 니은 디귿에서 뭐 미세소관은 백혈구의 위족 운동에 관여한다 하면 틀리는 거고, 뭐 이 정도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시험에 나올 문제들입니다. 중심체는 주로 동물세포에서 발견된다.
식물세포도 분열을 해야겠죠. 근데 중심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말하면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뭐 말해주던지. 초성만 써줄게요. 요거야. 주로 동물세포에서 발견된다. 한 쌍의 중심립으로 구성되는데 한 쌍의 중심립은 핵 근처에 서로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다. 왜요? 이거는 왜가 없어요, 사실. 그냥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심립은 3개의 미세소관으로 구성된 미세소관 다발 9세트가 고리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고 중앙은 비어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보면 여기에 삼중세관이야. 삼중세관이 뭔데? 3개의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이 조금 너무 잘 그려져 있는데 처음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삼중세관. 얘네들이 9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9개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없다. 비어있다. 그래서 9개가 있고 가운데가 비어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9+0 구조이다. 그래서 이 9+0 구조이다 라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별로 생물학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시험에 내기 딱 좋죠. 그리고 생물은 늘 비교한다. 비교해. 밑에 보면 이제 편모와 선모가 있습니다. 세포의 운동기관으로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네도 미세에 다 쓸 수밖에 없네요.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편모는 길이가 길고 길이가 길다 짧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운동하는 것 정도는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선모는 우리 전자현미경 했을 때 집신벌레 나왔었죠. 걔네가 이제 선모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막 애들이 노젓듯이 앞뒤로 움직이면 이제 노젓듯이고 파도 치듯이 라는 거는 이제 편모가 사실은 회전 운동을 합니다. 회전 운동. 그래서 이렇게 뭐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해서 앞으로 가거나 시계 방향이면 뭐 앞으로 가고 뭐 반시계 방향이면 뒤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요. 뭐 2개가 있어가지고 나도 헷갈리면 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선모는 노젓듯이 움직인다. 선모와 편모는 공통적으로 2개의 미세소관으로 구성된 미세소관 다발 9세트가 고리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고 중앙에 2개의 미세소관이 있대. 중심체랑 비슷하죠.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미세소관이 2개로 되어 있다. 얘네는 조금 특이한 조금 이제 그림을 제대로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이라 이렇게 제대로 그려져 있는 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게 이제 그냥 안경처럼 이렇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겹쳐 있습니다. 겹쳐가지고 이제 2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다. 그리고 중앙에 한 세트가 있다. 근데 2개가 있죠? 2개가 있다. 그 2개의 미세소관이 있다.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9+2 구조이다. 왜 아까 9+0 구조가 중요한지 알겠죠? 이거랑 비교하겠죠? 헷갈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체는 구조가 달라요. 3개의 미세소관이 돼 있어. 이 3개의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삼중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편모와 선모가 2개의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 그럼 이건 뭐라 할까? 그렇지. 이중세관이라고 하겠죠.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중세관과 삼중세관이 9개씩 돼 있는데 중심체는 가운데 없다. 그래서 9+0 구조이다. 근데 그 9가 중심체는 삼중세관이고 편모와 선모는 이중세관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 풀어봤죠. 풀어오라고 했었죠. 1번 다음은 세포에 대한 세 가지 연구 방법 가에서 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세포 분해법, 자기방사법, 현미경을 이용한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한다. 나, 세포를 균제기로 부순 다음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세포 소기관을 분리한다. 다, 방사성 동위원소 14C로 표시된 아미노산을 세포에 주입하고 이를 추적한다.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현미경이 있지 당연히. 현미경. 이거는 세포 분해법. 마지막이 이제 자기방사법. 이거는 뭐 이름 붙여볼 수 있다. 기억. 가. 현미경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탈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 투과전자 현미경이죠. 투과전자 현미경은 단면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크리스탈을 관찰할 수가 있겠네요. 주사전자는 안 되겠다. 외부밖에 안 보이니까 미토콘드리아 겉모습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지. 니은 나는 세포 분해법이다. 맞다. 디귿 달을 통해 세포 내 물질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다. 2번 그림은 식물세포를 파쇄한 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우리 헤어 미소지어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식물세포라고 했으니까 엽록체고 엽록체가 먼저 나오겠지. 그리고 B는 미토콘드리아겠다. 기억 A에는 유전 물질이 있다. 우리 자체 DNA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다. 니은 B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화학에너지 아니 빛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다. 디귿 기억에는 A와 B가 모두 들어있다. 상층액 기억이에요. 이 상층액 퍼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엽록체 나오고 여기 상층에 퍼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나왔으니까 당연히 상층액 기억에는 모두 들어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수능 특강을 미리 산 사람이 있다면 수능 특강을 뭐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그래도 낫겠죠. 그때 2점 정도 우리 시험의 난이도를 2점 테스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번 연습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낸다 그러면 3.5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닌가? 반대로 얘기되면 3.5점 정도나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원에서 공부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노력을 덜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중단원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까지 다 해서 중단원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걸 좀 지워야 될 것 같아. 안 지워지네. 뭐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5시간, 4시간 정도 하면서 이제 더 조사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따로 시간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전혀 없어. 전혀 없으면 우리 사실 4월은 무조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4월 내에는 아마 개학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뭐 5월 5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고 오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나와서 우리 1학기만 쓰면은
다 되는데, 1학기가 이제 우리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가 1500바이트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1, 2학년 합쳐서 1500바이트였죠. 근데 3학년은 1학기만 해서 1500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써야 되는 텍스트 양은 많은데 실제로 하는 건 없어. 그래서 자신의 이제 진로와 관련된다는 것이라든지 또는 진로와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진로와 관련이 없더라도 봐봐, 내가 생물 진로야. 근데 지구과학을 들어 또는 물리를 들어. 근데 그 과목을 공부를 안 할 거냐고. 하겠죠. 하다 보면 열심히 내가 그 과목을 공부했다라는 걸 남기는 게 이제 교과 세특이야. 그러면 뭔가 호기심이 있어서 더 찾아본다든지 예전의 내용들과 연관을 해서 이해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쓰면 좀 좋겠죠. 그리고 뭐 특별한 자신이 진로와 관련이 없고 조금 흥미가 없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조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들 좀 찾아서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오늘 중단원이 끝나는 날이라서 사실은 반신반의해요. 유튜브로도 하고 이제 EBS로도 하잖아. 근데 수업을 듣는지 잘 모르겠어. 잘 듣고 있니? 정말 모르겠다.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한 가지만 아주 대충 해도 됩니다. 우리 이거 평가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우리 이거 수행평가 아니다. 점수에 안 들어간다. 근데 잘 듣고 있는지 출석 좀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요. 실제 출석. 아마 이번 시간 강의를 50분까지 끝까지 다 듣지 않았다면 이걸 모르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은 반톡이나 이런 데 알려주지 마세요. 그건 친구를 뭐 알려줘도 뭐 할 말 없는데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봐봐, 친구한테 내가 알려줘. 그럼 친구 하겠지. 어떻게 하는 거야? 뒤에 봐봐. 뒤에 동영상 다시 봐봐. 뒷부분만 봐봐. 그래서 봐서 얘가 봐가지고 했어. 그럼 얘가 다음에 수업을 들을까? 안 들어. 어차피 내가 안 들었는데도 과제를 잘 했잖아. 안 듣게 돼. 근데 내가 친구들이 말 안 해줘.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딱 나만 하는 거야. 그러면 출석이 되고 안 되고가 나오겠죠? 이걸로 내가 긋지 않을 거예요. 결과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과제 받아서 얘네들한테 개별적으로 수업을 왜 안 듣고 있냐라고 카톡만 할게. 그러면 듣겠죠. 다음부터는 듣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도 될 겸 또 우리가 친구한테 알려줘.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쉬운 거 또 대충해서 막 낼 거 아니야? 그러면 과세특을 써주고 싶은 내용에서라도 중복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생명과학 원 때도 그랬지만 많이 중복되면은 그냥 선생님은 안 써요. 다 한 거잖아. 그럼 성취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내 과세특을 내가 과제를 했는데 과세특 쓰면 좋잖아. 그래서 그런 용도도 있고, 그리고 난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걸 어필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친구들도 듣게 해보자 라는 의미로 해서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오늘 안 해. 오늘 이제 월요일이죠. 4월 20일 월요일. 4월 20일 이 월요일 오늘까지 조사를 해서 긴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만 잘 살려서 그냥 혈전 단백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아무 의미 없겠죠. 포인트는 뭐냐면 혈전 단백질 뭐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 막 조사를 했어. 그거의 기능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류, 뭐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딱 뭐 명목화, 목록화를 개요를 이렇게 써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러면 더 반영할 때 좋겠죠. 그럼 뭐 혈전 뭐 단백질, 뭐 결합 조직을 공부하면서 혈전 단백질에 대한 종류와 기능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수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았고 따로 선생님이 설문조사나 이런 거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어제 생일이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생일인데 정신이 없었냐고? 노느라고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녹화 강의로 일단은 지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탐구 활동이나 과제를 해야 될 일이나 또는 이렇게 가만히 수업 듣는 게 힘들면 좀 개인톡으로라도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1시간 저희 좀 소통하고 그러면서 놀면 안 될까요? 이러면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탐구 활동, 수행평가 같은 건 아니어도 진행을 하면서 조금 실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남은 수업 열심히 잘 듣길 바랍니다. 안녕.